부산 하면 지금은 도시인데 원래 부산은 어촌 마을이었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지 부산은 언제부터 번성한 건지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 백일남 소설가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 소설가님 나오실 때마다 되게 재밌다고 그 주위에 몇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은 부산의 명칭의 유래가 된 동구 증산공원과 그 일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동구 예. 증산공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부산은 이제 원래 사람 많이 안 사는 그냥 어촌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는 부산 사람들 많다 하던데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왜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까요? 예, 부산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부산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머리를 갸우뚱하고 좀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옛날 부산은 큰 도시가 아니고 어촌이었다고 하시는 분도 상당수 계시고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부산의 명성은 확고하지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역사를 살펴보면 이 도시의 실체는 점점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고 이런 말을 하고 맙니다. 역사를 안다고 해도 임진왜란 때 왜군이 가장 먼저 쳐들어온 곳이 부산포란 정도만 알려진 그런 역사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또 몇몇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2의 도시는 한국 전쟁 터지고 나서 피라놓은 사람들이 많아지가 그래 된 기지. 실제 방송이나 신문 등 중앙이라 일컫는 언론에서 다루는 부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대표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부산 어촌설입니다. 예, 부산 어촌설. 이게 뭔가를 그러니까. 논란거리를 갖고 오셨어요. 예. 예. 심지어 알쓸 신잡 그 프로그램에서도 부산이 한국 전쟁 이전에는 변방의 소도시였다. 2,000명의 작은 도시였다. 6.25 이후에 이제 피라미드이 몰려오면서 대도시를 번성했다. 변방의 소도시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변방의 소도시라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네. 비슷하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2,000명 정도 작은 도시였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답니다. 그리고 더 설명드리면 맞긴 맞는데 부산말로는 좁게만 맞습니다. 예. 조금만. 예. 예. 정말 일부분만 맞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역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또 전체로 봐서는 절대 그런 얘기는 나오지가 못합니다. 네네. 현재의 부산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현재의 동래구, 동구, 중구의 역사 일부분만 보면 그렇게 살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산이 정말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어촌이었는지 우리 부산 어촌설 한번 해짚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그러면 한양의 인구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팩트로 말씀드려야 좀 네. 근거가 있었겠죠. 네. 예. 서울 역사박물관이 바로 얼마 전입니다. 2024년 1월 19일에 발간한 보고서 한양의 세거지 서울기획연구 10일에 따르면 조선 후기 한양의 인구는 약 19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9만 명. 예. 기록을 살펴보면 성곽으로 둘러싼 구역만 한양도성으로 쳤다고 합니다. 송내문, 동대문 이쪽 네네네. 안쪽만 말이죠. 같은 시기 조선 전체 인구수는 약 800만이었고 일제 강점기에 성벽을 허물고 경성부란 이름으로 확장을 시작해서 해방 때나 되어서야 그 인구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의도나 갈대밭이었던 당시의 강남 지역 사진을 찍어놓고 서울은 농촌이다. 고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울 농촌설이네. 부산 어촌설이라고? 서울은 농촌이야. 이렇게 똑같지 이렇게.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가장 좀 번화했던 동네 읍성 여기 인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실록, 읍지 등의 통계를 통해 확인되는 동네 호수는 1899년에 6,728호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상당하네요. 예, 인구는 27,275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실제 인구에 비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정 호수와 인구수는 최대 약 2배 정도인 14,000호, 55,000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동네 읍성에만 해당됩니다. 일례로 1855년 그러니까 철종 6년에 기장현 읍지에 보면 2,726호에 1256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수치도 군역이나 세를 피하기 위한 실제 인구의 일부분만 등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네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동네 그렇지? 읍성. 네, 그런데 이제 당시 부산은 초량외관, 경상좌수영, 부산진성,
다대진, 기장형, 구포장터 이렇게 행정구역이 많이 나눠져 있고 그거 다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른 행정구역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은 이 모든 구역을 포함한 겁니다. 초량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만 1,000명이 넘게 거주했고 그들과 거래했던 동네 상인과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거주했고요. 또 지금의 수영인 경상 좌수영을 비롯해서 부산 진성, 초량회관, 다대진에는 무사, 군사, 관리 등이 상주했습니다. 기록을 살피면 순조 6년인 1806년에 9,760명, 그러니까 약 1만 명이 근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민간 백성들은 더욱 많이 거주했을 것이고요. 주위에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광안리에서 열리는 어방축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방이 군인들과 일반 백성이 힘을 합쳤던 수영지방의 어업협동체를 이루는 말이니까요. 자, 이쯤 되면 역사 속 부산을 어촌이나 작은 도시라 일컫는 건 살짝 무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백일남 소설가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부산이 어촌이라고 내가 역사적 사실을 다 챙겨주마 이렇게 약간 분노하면서 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게다가 근대 이후에 일본은 자신들의 거점 도시로 부산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인구 30만의 계획 도시였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대 이후 부산의 역사는 잘 알려진 대로 제국주의 일본 침략의 거점 도시로 기록됩니다. 네. 일제는 부산을 아예 자신들의 거점 도시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륙 철도가 시작되는 곳이자 경부선의 종착역인 부산역과 해상교통의 근원지인 중앙부두가 초량에 생겨난 것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부산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일거리가 많거나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도시로 인식됩니다. 활발한 무역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외부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팽창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들었다 놨다는 신기술의 영도다리는 말 그대로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일거리와 먹을거리도 있고 따뜻한 기후의 신도시라는 이미지는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향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산은 민족 자본의 형성과 독립운동의 원천으로서 역할도 함께 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인구 30만의 기획도시 부산의 범위는 한정되었습니다. 그 범위가 현재 서면을 넘어서지 않는 송도부터 범랩골 부근이었다는 것을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저희가 어촌이나 농촌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쪼매난 어촌이었다 하는 쪼매난의 방점을 찍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이제부터 부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증산공원 잘 몰랐는데 저는 증산공원이 부산이란 명칭에 유래를 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망향로부터 이어지는 삼복도로의 끝머리에 안창마을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바로 앞에 성북 외풍시장이 있고요. 부근에 오래된 좌천 아파트가 있고 그 부근에 바로 동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증산공원은 바로 그 곁에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면 좌천동 가구거리에서 위에 보면 금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네. 그 옆에 독도를 지킨 안용복 기념관이 있고요. 예. 여기서 자천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이 또 명물입니다. 예, 그렇게 모노레일을 타고 오면 증산공원이 나타납니다. 증산의 증자는 바로 시루증자입니다. 시루떡 질 때 시루에 부산의 부자가 가마부, 소뚜껑 부자임을 생각할 때 두 글자는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뚜껑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란 말인데 시루떡을 질 때 시루를 엎어 놓은 모양도 비슷합니다. 현재 부산 이름의 유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산공원의 안내 표지판에는 증산이 현재 진성공원, 옛날에 이제 얼마 전까지 자성대공원으로 불렸죠. 네네. 예. 이 진성공원이라던 설도 같이 병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름의 유래가 증산공원이든 부산 진성공원이든 간에 어느 쪽이 사실이냐는 관계없이 시루증이 가마부에 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재밌는 건 산의 모양을 보려면 바다 쪽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산이 크지는 않고 조금 이제 소뚜껑을 뒤집어 엎은 모양, 예, 그런 모양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부산, 가마솥 산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현재 부산은 아까부터 말했던 여러 행정구역들이 모두 합해져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예, 증산에서 비롯된 부산이라는 이름은 솔직하게 말하면 부산 동구, 중구, 부산 진구 일대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일제는 부산을 거점 도시로서 개발했습니다. 그 제국주의 국가로서 조선을 침략하며 제일 먼저 초량회관 자리를 집어삼키고는 그곳을 일본인 거류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총독부인 부산부청을 세우며 부산 지역을 장악하는 행정구역으로 삼습니다. 지금도 중앙동이라고 부르고 그 중앙동에 있는 곳을 중구, 가운데 중자가 붙는 이유입니다.
부산이란 이름은 원래부터 존재했지만 동네 지역을 위시한 현재 부산 지역 전체를 아우르게 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이러한 역사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요거 지금 질문 하나로도 TV로 하면 30분 정도 지금 그러니까요. 편성이 예. 가능합니다. 이게 누구 나오고 뭐 옛날에 들어가고 뭐 책 펼치고 이런. 근데 다다다다 하니까 이게 한 1분 안에 끝났는데 하여튼 증산이 부산의 어떤 이름의 유래다. 예, 예. 그리고 진성공원도. 네. 근데 이제 증산공원 아래 정공단 요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정공단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증산공원을 내려와서 제 모교인 금성고등학교를 지나서 일신기독병원 부근으로 내려가면 정공단이 나타납니다. 정공단은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부산 진성 남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네. 중앙단 앞에는 정공단이라 쓰인 비가 세워져 있고 바로 정공은 바로 서쪽에서 있는 부산 진첨사 정발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막루였던 이정헌, 동쪽에는 정발의 첩 연려애향, 그리고 남쪽에는 여러 군민들의 남쪽 층계 밑에는 충직했던 노복, 용월의 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공단으로 들어가 정발 장군과 그들의 단 앞에 서면 진한 슬픔이 가슴을 저며오기도 합니다. 네. 이들은 왜군의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악기와 같은 왜군들을 그들을 모조리 돌아가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네.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 뭔가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예.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한 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었고 그 터전의 이름은 부산진성,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매일 지나치면서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인데 철이 들고서야 이제 가보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안 가신 분들은 우리 고장의 역사를 마주할 겸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예. 임진왜란 당시 역사를 보면은 부산에서 왜군들이 굉장히 지체를 많이 했어요. 여기가 가장 저항이 네. 심각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충주까지 쭉 뚫리거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역사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가봤거든요. 제가 소설가님 만나면 꼭 가봐야 될 때가 너무 늘어가지고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산의 역사가 담긴 매축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예, 같은 이제 동구에 길을 건너가면 길을 한 2번 건너가야 됩니다. 도시철도 자천역 2번 출구를 나와서 자성로 지하를 관통하는 굴다리를 지나면 길은 철길에 막힙니다. 그런데 경부선 위를 지나는 철교가 길을 대신합니다. 매축지 마을은 보물지도의 길처럼 지하와 공중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등장합니다. 매축지 마을은 일제 강점기에 해안을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그렇죠. 일본군이 막사를 짓고 말을 키우는 축사로 이용하던 곳에 한국 전쟁으로 몰렸던 피난민과 노동자들이 모여 살면서 부산의 근현대사를 함께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개발 바람에 밀려서 도심 속에 정지된 모습으로 남아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길남 씨의 개인적 의견인데 인근 가장 큰 교회인 제자로 교회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고층 아파트와 곰표 밀가루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벽화마을 큰 굴다리 그리고 영가대 자리 부근에 성남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그 두 군데를 나누어 살피면 매축지 마을의 오묘한 분위기를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재개발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을의 흔적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 약간 좀 걷기 코스 같이 네네. 이렇게 쭉 한 바퀴 돌 수 있어서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이제 걸어봤는데 이게 여기서 딱 나타나고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5704번님이 부산 어촌설이 왜 나왔냐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인구수 경제 규모를 그 당시에 다른 도시와 비교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인구 경제 규모를 지금의 잣대로 재단하니까 어촌설이 나온 게 아닐까요? 차라리 부산이 어촌이면 좋겠습니다. 월급 받는 족족 땅과 산을 매입하고 싶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배우대로. 아니 하고 싶은 이 게 내용을 많죠. 들으시고 네. 지금 그런 상상을 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지 뭐 옛날이었으면은 땅부터 사야지. 지금 사고 싶은 게 많죠. 예, 그래요, 맞아요. 예, 뭐 어쨌든 또 요런 또 재미있는 상상도 보내주셨지만 우리 백일남 소설가님과 함께하면서 부산의 구석구석을 또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 또 부산의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 많이 알게 됐는데 또 남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네.
오늘 부산은 절대 어촌 정도에 머물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부산 명칭의 유래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임진왜란 때 이 땅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쳤던 땅도 부산이고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면서 동아시아의 허브로 우뚝 섰던 곳도 부산이고 일제가 신도시로 개발한 곳도 부산이고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독립운동의 시작점으로 그 역할을 했던 곳도 부산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역사에서 언급됐듯이 부산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의 땅으로 다시 우뚝 서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예. 이 백일남 소설가의 그 역사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표현하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마음이 좀 웅장해진다. 네. 우리 그랬었어. 이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나왔던 얘기를 한꺼번에 싹 정리해 주는 네. 것 같아서 마음이 웅장해졌습니다. 아니 작가님 요런 뭐 내용을 담은 책이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또 그 파헤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저 정말 독자로서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책들을 출간할. 올해 아무래도 전에번에 냈던 부산을 로컬 에세이라고 하는 하하 부산이라는 책이 네. 있습니다. 이번 올해 하하 부산 2가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책 써야 되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예, 오늘도 비가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고